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최상병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은 여러 민생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1호 법안으로 발표하며 맞불을 놨는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할 조짐이 드러났죠. 네, 민주당은 어제 최상병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특별조치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 추천 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민주당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에 대통령의 개입 정황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중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떳떳하다면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해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1호 법안은 하나같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이고 수사를 방해하고 정쟁할 국리만 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최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과 관련해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야권의 공세는 오로지 이재명 조국 대표를 지키겠다는 약속 방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도무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이제 민주당이 국민들께서 뻔히 알고 있는 이런 방탄 이제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진행 중인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여당과 특검으로 모든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야당의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1호 법안도 조금 전에 공개가 됐어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충남 천안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입법 과제와 원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발표됐는데 5개 분야의 여러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등을 담은 저출생 대응과 금투세 폐지, 부활화법 등 민생 살리기 분야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균형 발전, 의료개혁 분야 입법 과제도 공개됐습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법안으로 대다수 21대 국회에선 야당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야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다수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 맞서 민생정당,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문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당원 당규 개정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네, 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당원 당규를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관심입니다. 지금의 당원상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당대표직을 그만둬야 하는데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시한과 전국 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당내에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와 연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런 해석은 오비 일학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의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원구성 협상은 아직 진척이 없죠? 네, 국회법이 정한 원구성 시한은 오는 7일로 일주일 남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합니다.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 18개 가운데 11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도 최고위에서 법이 정한 대로 6월 7일까지는 반드시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럴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이 표결에 붙여져 국회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요.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우려되더라도 원칙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다 가져가겠다는 건 헌정사를 다시 쓰는 거라며 양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국민의힘 워크숍이 끝난 이번 주말부터 원내 수석 부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